네, 안녕하세요. 서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문의 기본 문자 구조인, 모음 정도, 각 모음의 그 의미, 즉, 그 어원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원이란 태초의 말시의 의미로, 우리들의 선인들, 조상님들께서 뭐 UFO를 타고 뿅 하고 나타나셨는지, 아니면은 정말 그 돌도끼 가지고 뭐 그렇게 돌아다니시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지, 아무튼 그 태초에 이분들이 활동하실 그 시기에, 활동하셨던 시기에, 서로, 말없이 뭐 쉽게 뭐 동물들처럼 아니면 원숭이들처럼, 어, 뭐, 어떠한 음성을 내서 서로 협의하고 어떤 동물을 잡기 위해서 협의하던, 인간도 똑같이 의사소통을 하려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어떠한 그 단음의 소리를 가지고 각각 분리해서 그걸 본인들의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오늘날 같이 이러한 문자를 쓰고, 또 이런 문자에 담기 전에 이런 말시들을 이렇게 분화시켜서 많이 핵분열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태초에 조상님들께서 그 말을 읊조리고 씨부리셨을 때, 그때 당시에 태초의 의미, 아마도 이분들은 본인들의 정체성, 내가 땅에서 솟았건 하늘에서 내려왔건 본인들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그 의구심 자체를 아마 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고대 뭐 동굴 또는 움집 같은 데서 짐승들을 피하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을 피워놓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생각도 뭐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 조상님들이 생각하셨던 첫 의미, 나는 어디로부터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미를 후대 문자를 창조해서, 그러니까 문자 창조하기 전에 말시로 계속 구전돼서 계승해 오다가, 이 문자를 만들면서 이 문자에 자연스럽게 말시가 배게 된 거죠. 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태초에 그 말시의 의미를 어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그 어원을 지닌 기본 문자 구조가, 이게 뭐냐면 태초에 어원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어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가 각각의 문자 구조 배열을 기초적인 배열을 만들고 거기에 이 의미를 같은 의미인데 발음만 달리, 소리만 달리해서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기본이 되는 문자 구조의 의미들이 각각 분리가 되었고, 이 문자 구조가 결합되어서 하나의 또 다른 완성된 문자체를 이루게 되고, 이 부분은 영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국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알파벳도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듯이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문자, 완성된 하나의 문자가
한자, 두자, 세자 이어지면은 그것이 단어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것을 낱말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파생된 의미가 창조됨을 후대에 추가돼서 의미가 다시 재부여되는 것을 오늘날 사전적 의미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가 기존에 이 기본 문자를 히읗이라고 배워왔죠. 이게 이제 우리 때는 의시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이게 이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으로 가르치는지 철자법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계속 바꿔놓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요게 이제 뭐냐면은, 요 부분을, 아라고 합니다. 요 부분을. 요게 뭐냐면은, 아는 발음상 아래라고 해도 돼요. 아니면 이거를 아라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리어 해도 됩니다. 리는 이게 니은으로도 될 수 있고 이로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새끼를 느어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있는 의미가 다 파자를 하면은 이 태초의 씨앗, 입자, 설입자, 설, 눈, 씨앗, 생명, 스프릿, 혼, 정신, 이러한 모든 기운, 이런 게 모두 하나를 의미해요.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고대에는 동음에 여러 발음이 생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해도 이게 다른 걸로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거 우리 민족들이 잘하는 거죠. 술 약주 드시면은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맞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전적으로 배워온 겁니다. 조상님들한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도 하고 또 요게 좀 길어서 그런데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거 두의 아닙니까? 두의면은 이게 두어서 이다라는 뜻인데 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정신을 넣는 데는 뜻이에요. 아래로 쉽게 이 세상에 넣는 데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머리에다가 물동이를 짊어지는 것을 이다라고 하고 지게를 지는 것도 지게를 몸에다 들여서 이렇게 올려 놓는 것도 요걸 다 이다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는 넣다, 집어넣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히읗은 제가 훈민정음 이거 일본인들 학생들 가르치기 위한 교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물론 훈민정음 또는 동국정음 이런 여러 홍무정음이나 이런 책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그것만 있던 게 아니에요. 음을 규정하는 이 표가 많았다고요. 책자가. 그 전부터 있었고 신라 시대에도 있었고 고려 시대에도 있었고 마한 시대, 한나라 시대, 그러니까 같은 거죠. 마한이랑 한은 같은 시대에 존재를 했었습니다. 고대부터. 왜 이 정운이 없으면은 음을
규정하고 악센트를 집어넣는 이 정운이 없으면은 천자문, 지금의 중원인들이 국문으로 사용하는 그 천자문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조선조의 세종시대의 문자가 창조됐다고 하는 건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때 권력을 잡은 쉽게 사육신의 후손들이 요거 그분들 업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시대를 끌어올려서 세종 때 문자를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환호하고. 다 가짜입니다. 본인 얼굴에 침뱉고 본인 조상님 명예를 더럽히는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히읗으로 배워왔는데 이게 히읗이 뭐냐? 4,000년, 5,000년 그 이전 동안 히읗이라고 우리 조상님이 발음하고 그런 실생활에 쓰이는 용어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수업 시간에 가르쳐 놓고 우리는 부모로부터 당연히 그 음성을 말씨를 배워왔기 때문에 당연히 본능적으로 이걸 말씨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단절되지 않으면 우리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초등학교 또는 그 전에 국민학교 때 이걸 배웠다고 이걸 배워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신민사학 세뇌시켜 놓은 겁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은 이 히읗이 뭐냐? 이거는 우리 외국인 친구들 영어 한국에 와서 영어 원어민 강사나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 사교회나 모임 때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친해지고 파티를 하고 하면은 느끼는 것은 이 사람들은 단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무슨 줄리아나 뭐 이렇게 그 서양의 그 이름이 길어지는 이유는 단음으로 발음을 못하니까 그걸 풀어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히읗은 일본인들 또는 지금 중원인들이 발음하기 좋은 발음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왜? 그때 조선이 패망했고 본인들이 주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취하기 쉬운 발음으로 장음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히읗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충청도 또는 중정이라고 해도 돼요. 이게 중앙 쪽에 있는 지명이라서 충청이라고 하는데 이 뭐냐면은 이 히읗은 말씀드렸다시피 충청도 사투리에 뭐 그렇게 그렇게 혔어? 뭐 이러거든요. 이게 뭐 전북 쪽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단음으로 하면 이게 히읗이 아니라 혓입니다. 혓. 시와 히읗을 단음으로 하나음절로 발음하면 이게 시도 발음해야 되고 으도 발음해야 돼요. 혓이 됩니다. 그래서 혓이라고 하면 우리가 실생활에 우리 사투리에 있는 용어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도 이거 밑에 두어서 있었다는 뜻이고 원은 이거 정신 영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응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이응이 아니라 이자랑 응자랑 요거 합쳐갖고 단음으로 하면은 이응이 됩니다. 영입니다. 영. 그래서
둘 다 이 땅에 이 알이 내려짐을 뜻하고 이 알이 정신이 이 지표면 아래로 내려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넣는 겁니다, 이게. 여라고 하는 건 이게 넣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여성을 뜻하는 거지 않습니까? 궁궐할 때 그 거리나, 이 영어의 그 여성을 얘기하는 거리나 같아요. 조선말이라고요, 다. 그래서 거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뭐 할 때, 그걸 걸쇠라고도 하고, 걸리다라고, 이게 거리라고 하는 걸 이렇게 걸어 넣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궁궐이라고 하는 것도 태초에 초승달 어머니로부터 씨앗이 내려져서 그 어머니 자궁에 내려져 있는 천자가 있는 곳을 궁궐이라고 해요. 예. 이게 뭐냐면 다 자궁을 뜻하는 말이에요. 궁이 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성 힙, 남자 힙, 이쪽 배, 이걸 통틀어서 고대에는 궁둥이라고 했다고요. 또 궁은 뭐예요? 활궁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 활도 만든 이유가 의미가 이게 활이라고 하는 거는 궁성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활실을 풀으면 이게 동그랗게 말려요. 각궁 같은 경우. 그러면은 이 활이라고 이걸 만든 사람들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수만 년, 수천 년이 됐던 그 의미를 조상님에 대한 숭조 사상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주체이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용어가 그대로 씨부려져서 자식들한테 이게 다시 그 말씨가 돼서 오늘날까지 이게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히읗이라고 하는 것은 단음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 히읗에 대한 본 의미 이거라고 풀이해 드린 거고, 원래 태초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이것은 이게 흐입니다. 그냥 발음하면은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이것이 아니라 그, 느, 두, 루, 무, 부, 수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자체가 원래 본 발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리 글씨는 발음과 동시에 발음을 정확하게 규명하면서 의미까지 설파가 바로 그 순간 되고 형상까지 넣는 문자, 거기에 어원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발설되는 그 소리 문자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초등학교 교직에 머무는 선생님들은 이거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우리 민족은 이거 의미가 없는 소리만 나는 문자라고 교재에 정확하게 규제가 돼서 저는 어렸을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솔방울 따고 석탄, 갈탄 넣고 겨울에 난로 떼고 이럴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 또 이 2차로 또 이제 이 다음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신을 두어서 엿대는 건데, 그러면 이 여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자식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부분 정립을 해드릴게요. 수평선, 지평선 경계에 요 물 표면 아니면 지면 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늘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저 위에를 하늘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까지가 다 하늘의 경계입니다. 예. 그래서 요 지면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면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그래서, 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자음으로 알고 있는 그 문자는 다 이 하늘에서 존재하죠. 그러면 이 지표면을 표시하고 여기에 뭐 우도 되고 유도 되고, 뭐 여기에 또 이제 자식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지게 하셔서 자식이 이렇게 내지고 매지고 싸매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밑에는 자식이 내려짐을 뜻하는 거고 위에는 어머니, 부모님, 어머니, 아버님이 씨를 넣어주시는 것을 의미화시킨 거예요. 근데 지금 신민사학에 의해서 이거 지금 반대로, 이거 자음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자음. 이거 지금 다 자음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부모음입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내려주시는 음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부모님이 아니라 이 부모라고 하는 거는 저 빛을 내리는 해, 밤에 빛을 내리는 달어머니를 의미하는 겁니다. 해아버지와 달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빛을 내려주는 겁니다. 생명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